안녕하십니까, 형암입니다. 오늘은 명리학의 뜨거운 감자, 야자시 조자시 논쟁에 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사주팔자에서 태어난 생시는 사주를 구성하는 네 기둥 중 시주를 구성하는 두 글자로 표현됩니다. 시주를 나타내는 이 두 글자까지 정해져야 마침내 사주팔자가 완성되고, 여기에 대운과 세운의 밀당, 미분과 적분, 그리고 인수분해들 속에서 이 시주 두 글자는 사주 전체를 살려내는 천군만마의 구세주가 되어주기도 하고 그 반대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주이건만 문제는 자신의 생시를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며, 생시를 알고 있어도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50대 이상 분들이 특히 그러합니다. 해질녘이라고 들었다. 아침밥 먹기 전에 나았다더라.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모르겠다. 그날 비가 왔다는데 날이 깜깜해서 시간을 모르겠다 등. 이러한 케이스와 더불어 어떤 분은 여태껏 진시라고 알고 있었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상담을 하다 보면 도무지 진시로는 그분의 삶과 맞지 않아 앞 시간인 묘시 또는 그 다음 시간인 사시까지 보아드려야 하는 경우 등 실전에서는 사례가 실로 다양합니다. 이런 경우를 만나면 하는 수 없이 상담을 통해 시간을 찾아드려야 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고생했던 기억들이 생생합니다만, 이제는 오히려 올바른 생시를 찾아드리는 것에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주 두 글자를 찾는 술래잡기 중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시입니다. 그 이유는 자시를 전후로 날짜가 바뀌기 때문인데, 그것이 바로 오늘 주제 야자시 조자시와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표준시라는 개념을 알아두셔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동경 127.5도선이 한반도를 세로로 관통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이 127.5도선의 표준시가 적용되어야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현재는 일본 열도를 관통하는 동경 135도선의 표준시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우여곡절의 역사까지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127.5도와 135도의 차이점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30분의 시간차가 있다는 겁니다. 해가 동쪽에서 뜨기 때문에 도쿄가 서울보다 30분 빠르고, 서울은 도쿄보다 30분이 늦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명리학에서는 한반도의 원래 시간을 사용하는데, 현재 일본 표준시에서 30분을 빼서 보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30분의 시간차를 조금 더 세분화해 보면, 일본 표준시에서 서울 근방을 대략 마이너스 30분이라고 보고, 한반도 동쪽 끝인 부산은 약 마이너스 24분, 서울보다 서쪽에 위치한 인천은 약 마이너스 33분, 광주는 약 마이너스 32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인시를 예를 들어보면, 일본 표준시 새벽 3시 30분부터 새벽 5시 30분에 마이너스 30분을 보정해야만 새벽 3시부터 새벽 5시까지의 인시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간중간 실시되었던 일광절약제, 즉 서머타임 여부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가장 까다로운 균시차까지 보정을 하면 세상 하나뿐인 정밀한 생시가 나오게 됩니다만, 일상생활의 전문 영역인 균시차까지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예를 들어 새벽 3시 30분 어간인 축시와 인시 경계에 태어나신 분이 있다고 할 때
상담을 통해 생시를 찾아드리는데 큰 문제가 없으므로 균시차까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본 표준시 23시 30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 30분까지의 마이너스 30분을 보정한 23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를 명리학에서는 자시라고 하는데, 이 자시 가운데 자정, 즉 24시 30분이 걸쳐 있는 것에 논란의 핵심이 자리합니다. 그림처럼 자시를 구분할 것인지 구분해서는 안 되는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시와 달리 이 자시는 일주가 바뀌느냐 마느냐는 문제로 귀결되어 사주팔자의 8글자 중 최대 4글자가 바뀌게 되므로 어느 쪽의 입장에서든 사주를 세우고 감명하는데 매우 정밀하게 접근해야 할 지점입니다. 1997년 12월 25일 23시 50분에 태어난 사주를 예를 들어 보면 양쪽의 입장대로 세운 사주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야자시는 원래 없었다는 입장에서는 야자시는 서양 문물이 들어오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으로 고서에는 야자시로 감명된 사주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다른 한편으로 야자시, 조자시는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의 주장을 보면 삼명통회, 신당서에 하루의 시작은 자정이라는 기록이 분명히 존재하며 조선 왕조실록에도 야자시가 구분되어 기록된 기사들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같은 야자시 논쟁에 대한 저의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루의 시작이 0시라는 것은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며 추가된 근대의 관념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자시로 감명되어 전승된 사주 중에 야자시가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지점은 먼 과거에 비해 시간의 정확성을 가늠할 수 있는 현대에 오히려 그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불러일으킨다는 역설,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충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셋째, 일본에서는 우리의 명리학을 추명학이라고 부릅니다. 아베 다이장은 중일전쟁 당시 종군기자로 북경에 있었는데 귀국할 때 무려 트럭 한 대분의 자료를 가지고 돌아왔다고 하며 이후 분석과 연구를 통해 중국과 한국에 비해 한 수 아래로 평가받던 일본 명리학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다고 전합니다. 아베 사후 그의 제자들이 아베 다이장 전집 26권을 간행하였다고 하니 필생의 업적이라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야자시 논쟁에서 빠지지 않는 이른바 일본의 영향이라는 지적에 관해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양의 과학기술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의 철학과 심리학에 관한 이론들, 그들의 점성학, 심지어는 MBTI와 타로까지도 배척하기는커녕 거부감이 제로인 상황에서 유독 야자시에 관하여만 일본의 영향이라며 애써 금기시하는 느낌. 약간은 한 수 아래로 치부하는 느낌이랄까. 솔직히 개인적으로 명리학계 저변에 깔려있는 일련의 인색한 느낌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아시아 문명이라는 거대한 용광로 속에서 고래로 한중 일 삼국은 서로 지지고 볶으며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일 텐데 앞서 말씀드린 아베 다이장의 경우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듯 그의 연구와 저작의 원천은 중국의 고서들이며 우리 명리학의 뿌리도 중국의 고전들 아니겠습니까? 이 뼈아픈 지점도 한 번쯤은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지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양 과학기술의 도입과 궤를 같이하여 일본에서 의도를 가지고
야자시 이론을 만들었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 학설이 어디서 제기된 것인가를 따지기에 앞서 학문적으로 그 허실을 논박하여야 하며 이러한 논의가 건전하게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명리학의 특성상 학문적 이론의 뒷받침은 임상의 데이터뿐인데 예를 들어 고래로 전해져 온 명리학의 여러 이론들 중에 도화살 같은 경우는 현대에 맞게 새롭게 재해석되기도 하고 도태되어 가는 이론들도 많은 마당에 고래로 야자시가 없었던 것이므로 하던 대로만 해야 한다는 것은 자고 나면 변화하는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설득력이 부족하다 생각하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여겨집니다. 따라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임상 데이터를 축적하여 비교, 연구, 분석한 후 단 한 사람이라도 야자시를 적용했을 때 감명의 정확도가 더 높다면 최소한의 학문적인 지위는 마련해 주는 것이 명리학 발전을 위한 온당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명리학은 자연학이고 인간학입니다. 도도한 자연의 법칙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안에서 숨쉬며 살아가는 인간 군상은 너무나도 다양하여 삶의 한꺼풀만이라도 들여다보고 통변하는 것에 어차피 정답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는 영역임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의 사주를 가지고도 감명하시는 분의 관법에 따라, 개성에 따라 다양한 통변이 가능한 현실에서 나와 다른 관점이 있다는 자체가 나의 공부에 커다란 신의 은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종파를 떠나 인류의 큰 스승들이 설파하는 종교의 대원칙은 하나일 테지만 그저 보여지는 현상과 불려지는 이름만 다를 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